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90명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버틴 소상공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찜닭 사장님에게 좋은 기운 드립니다. 찜닭딱딱딱딱딱. 행운을 드립니다. 좋은 기운 드립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듣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시간. 뽀글이 개그맨 최기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권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운 전하러 갑니다. 문경세제는 웬 고행가. 날씨 좋고 바람 좋고 풍경도 좋네. 여러분, 이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기, 제가 찾아온 이곳 보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문경세제입니다. 해마다 평균 300만 명이 다녀가는 경북의 대표 관광지. 언택트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문경세제. 그런 이것도 코로나 여파를 완전히 피할 순 없었다는데. 여러분, 이 관광지 주변 상가들은요, 관광객이 있어야 사는데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상가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른 더 기운 차릴 수 있게, 힘낼 수 있게 기정이가 응원하러 갑니다.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심기일전하고 있는 한 가게. 우리 상인분들 이제 기운 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도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기운 드리러 왔습니다. 야, 가겠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사장님께 드립니다. 기운 받으세요. 이렇게 방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문경세제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방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고 단체도 많이 오시고 손님도 꼭 공연도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는 사람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이 힘드시라고 3초간의 홍보 시간 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숙박도 하시고 저녁에는 여러 방에서 노시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이 많은 방, 빈 방 없이 꽉꽉 차라. 문경세제 대표 먹거리 고추장 불고기도 손님 맞을 준비 중입니다. 이 얼마나 기다렸던 풍경인가요? 자, 지금 불판 위에서는 지글지글 문경의 자랑, 약돌돼지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거정석을 갈아서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고기 맛이 쫄깃쫄깃하고 잡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면서 그렇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네. 마스크도 벗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문경세제 상가 번영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세제가 화이팅! 나쁜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길 바라는 문경세제 상인들. 손두부집도 다시 손님들로 북적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먹음직스러운 이 두부네요? 예. 두 메인이고 집에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집에서 해가지고 그래서 갑니다. 이 맛 보면 많은 분들이 아주 줄을 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기였나요? 손님이란 건 적어가지고 대단히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수년간 뭐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도 참 본의 아니게 내보내 했었고 또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뭐 어느 누구도 웃는 얼굴을 못 본 그런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사도 그리 뭐 되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이 담긴 우리 사장님들. 자, 앞으로 좋은 기운 손님들로 그냥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꽉꽉 차라! 꽉꽉 차라! 무엇보다 힘든 시기를 함께한 상가 번영회가 있어서 의지가 됐다는 문경세제 상인들.
회장님, 우리 상가번영 회장님. 다들 힘드셨지만 우리 회장님도 상가를 운영하시니까 또 고생 많으셨죠? 아이고, 나 힘들었어요. 나 힘들고 참 이사 나가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고 차가 이렇게 안 다닐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차가 많이 다닐 때는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가분들이 다 힘들었지만 이 문경세제 상인분들이 유독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있다고요. 도리공원에 문경세제 상가만 있기 때문에 그 외부 배달 음식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위주로 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요. 다시금 바쁘게 뛸 날만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살만 나는 것 같다네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선 우리가 문경세제를 더 많이 찾아가야겠죠? 사람들이 다시 문경세제를 찾아오면서 활기도 넘치고 기운도 나실 것 같은데 요 기정이가 더 힘찬 기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다 온다 관광객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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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온다. 문경세제가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인다는 건 기정사실. 맞습니다. 이건 기정사실. 응원이 필요한 또 다른 곳 경북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정겨운 분위기 가득한 구시장 골목. 간다 전통시장 간다 왔다 경제 살리러 왔다. 여러분, 안동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동의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 안동 구시장 찜닭골목입니다. 코로나 시기 거리두기 지침의 영향으로 매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구시장 찜닭 골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요즘은 지글지글 자글자글 찜닭 있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이제 좀 발길이 보니까 발길이 좀 많아요. 네네네. 오,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기대감이 크죠. 안동으로도 많이도 오셔서 찜닭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 갈 데가 얼마나 많어. 하회마을, 도산서원, 뭐 월령교 뭐 갈 데 많어. 하지만 둘러보다가 금강산도 시키고 밥 먹을 때 뭐? 찜닭. 안동 찜닭. 이건 근데 찜닭이 우리 집만 맛있어요? 아니, 다 맛있어. 이 골목 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찜닭 사장님에게 좋은 기운 드립니다. 찜닭딱딱딱딱딱. 지역 내 배달 소비와 장거리 소포장 배송으로 팬데믹 위기를 이겨내려 했었던 구시장 찜닭골목.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찜닭 골목답게 찜닭 소태 아주 그냥 불이 다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활기인가요? 엄청 진짜 너무 즐겁죠. 진짜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코로나 시기가 다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동 찜닭 드시고 모두 건강 챙기세요. 자, 여러분, 올여름 건강은 안동 찜닭으로. 막과 건강 챙기세요. 찜닭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구시장 점포들도 덩달아 기대에 찬 모습. 아직까진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뽀글이 최기정의 특급 응원. 일일 판촉 서비스 나갑니다. 자, 신선하다 신선해. 고추, 양파, 대파, 고추, 쪽파, 양파, 고추, 쪽파, 양파, 상추, 고추, 대추, 쪽파, 양파, 필파. 그러나 쭉 멀리 가라. 멀리 가보고 사람들만 여기 많이 오고. 사람들 여기. 알겠습니다. 좋은 기운 드리겠어, 어머니. 이제 어머니에게 좋은 그냥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여기 구시장 살림을 두루두루 챙겨왔던 또 한 사람. 상인 회장도 앞세하니 응원의 힘은 2배. 시장 안에 서서히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으셨죠? 예, 많았습니다. 네, 코로나도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려운 시기 잘 견디고 이제 좋은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상인분들도 다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생겼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 수도 많이 줄고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고 이러니 안동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서 물건을 많이 사주면 상인들은 저절로 힘이 날 겁니다. 아,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우리 상인분들 요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생한 상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고 과거에 장사 잘 될 때처럼 우리 전부 힘내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해봅시다. 이제 힘냅시다. 좋은 기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 구석구석까지 마음이 잘 전해졌겠죠?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 구시장과 찜닭 골목의 기운 팍팍! 저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상인분들 많이 힘드셨거든요. 맞아. 상인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힘내세요. 구시장 상인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드셨는데 앉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맛은 정겨움은 경북 안동의 대표 먹거리 골목 구시장 찜닭 골목이 되살아난다는 건 기적 사실. 언제나 위기에 강한 한국인 정신으로 지난 2년 잘 지나왔습니다. 지역 시장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시죠? 우리 골목 상권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길 응원합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1,500만 시대. 강아지들의 놀이 공간이 꼭 필요한데요. 최근 중부권 최대 규모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이 대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외 놀이터부터 에티켓 교육 프로그램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마음껏 뛰어놀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대전 근교로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최근 반려인들에게 아주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얼른 찾아왔거든요. 바로 이곳 대전 반려동물 공원인데요. 우리 댕댕이들 만나러 얼른 출발해볼까요? 고고! 이곳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의 대전 반려동물 공원입니다. 7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1일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려동물 공원을 손꼽아 기다려온 반려인들에게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정말 넓고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엔 실내외 놀이터는 물론 반려견 전용 샤워룸과 다목적 강당, 미팅룸, 그리고 반려견 쉼터도 조성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놀이 공간이 부족해서 답답했던 반려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일단 정말 커요. 드넓은 잔디에 숲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반려동물 공원은 3만 제곱미터 규모로 중부권 최대 규모이자 반려동물 주제로 한 최초 공원이기도 합니다. 잔디 광장이 넓게 있고 야외 놀이터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제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 점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반려동물 공원은 동물 등록제에 따른 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놀이터를 제외한 잔디 광장이나 산책로에서는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착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잔디 활착을 위해서 돗자리 사용을 금지하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야외 놀이터부터 만나볼까요? 야외 놀이터는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푸른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댕댕이들 얼마나 신날까요?
대전에 이렇게 드넓고 반려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반려동물공원이 생겼잖아요. 네. 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난생 태어나서 제가 처음 봐요, 이런 데는. 너무나 좋아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보니까 이 동물들이 활기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오셔갖고 반려동물 가족분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이면은 너무나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번엔 반려견들의 키즈 카페 실내 놀이터인데요. 실내 놀이터에 입장하기 위해선 몇 가지 체크 사항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아무데나 실내할 수 있는 만큼 매너밴드 착용을 권하고 있다고 하네요. 매너밴드는 마킹하는 아이들 때문에 건물이 손상되거나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너밴드는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말에는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이 무료로 마련되는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에티켓을 지키는 게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반려견의 에티켓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려견의 심리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아이랑 함께 오셔서 되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아까 보니까 강연도 되게 열심히 들으셨는데 오늘 에티켓 교육은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유기견 센터에서 5월 6일 날 입양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처음 강아지를 집안에서 기르면서 에티켓 교육이라는 걸 한번 제가 먼저 받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와 산책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 자녀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받고자 한번 재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참여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야외 산책 시 필요한 에티켓도 챙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반려견에게 보였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인데요. 반려견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모두가 더 행복한 산책이 될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잔디에 밖에 나오니까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네. 오늘 교육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우리 강아지가 평소에 막 짖고 그래서 굉장히 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오늘 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손님 올 때 많이 짖었거든요. 나도 이제 다음에 손님 오면 바깥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친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갑니다. 우리 반려견과의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강아지가 오히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들이 느끼거든요. 반려동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알려주고 예방법과 대처법까지 챙겨보는 에티켓 교육,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주인들이 지켜야 하는 에티켓, 그러니까 패티켓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줄 착용이랑 배설물 청소 제대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제 생각에서는 그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할 거 없이 우리 반려견이 입질이 있다면은 입마개 착용시켜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이제 반려인 분들과 비반려인 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기동물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반려동물 공원 한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강아지 병원이나 호텔에 온 것 같았는데요. 쾌적한 시설이 마련돼 있어 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비록 유기돼 상처를 받은 동물들이지만 이곳에서 지내는 만큼은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우선 시설이 정말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작년 4월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니까 달라진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더 좋아진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지내는 공간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특히 각 보호실마다 냉난방은 물론이고 겨울철에는 바닥 난방도 가능합니다. 보호실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유기동물의 입양을 상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다시 주인을 찾아 원래 집으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유기동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 센터가 전국에서 1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전국 시군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입양, 반환, 시설,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가장 우수한 보호센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전 반려동물공원 와서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역시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와야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서 반려동물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 반려동물은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이해하고 책임지는 에티켓이 필요한데요. 대전 반려동물공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만큼은 들장미가 되고 싶은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바로 내일 드디어 3년 만에 장미축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도 아직 울산에 와서 장미축제를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이 지금 무슨 냄새죠? 입구에서부터 장미향이 가득한데요. 얼른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시죠. 진짜 향기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미 개화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진짜 많이 피어 있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울산 대공원은요 265종 5만 7천 본의 장미가 심겨져 있거든요. 지금 이쪽 구역은 그 명예의 장미라고 세계 장미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상된 장미로 식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옆에 또 뒤쪽에 보시면 잉그리드 버드만 유명 영화 배우에게 헌정된 그런 장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명예의 장미가 총 13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명예 장미로 선정된 장미가 17종이 있거든요. 4개의 종류가 빠지고 지금 13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피스라는 장미인데요. 명예의 장미로 최초로 선정된 장미입니다. 네, 그 피스 보시면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꽃도 크고 아름답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이 평화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전쟁이 끝나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꽃의 모양, 색깔도 아름다운데 의미까지 정말 남다른 장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차장님, 좀 저랑 어울릴 만한 장미를 좀 하나, 명예의 장미를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명예의 장미요? 바로 옆에 있네요. 저 두프트 웰케. 이 향기가 엄청나게 진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옷 색상하고도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장미원에 온다고 이렇게 장미 맞춤 의상을 입고 왔잖아요. 네네. 이거를 다 가시를 찔러가면서 하나하나 손으로 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장미 노화꽃을 제거하고 난 이제 거기에 다시 꽃을 피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게 전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하는 행사라 해가지고 2년 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개화 시기에 맞춰서 피는 게 제일 중요하죠. 행사는 안 했지만 사람들은 꽃을 보러 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도 보면 항상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뿌듯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옆에 보이는 거는 사철나무 같은데 이건 또 장미는 아니겠죠? 이것도 장미입니다. 이건 미니어처 계통 장미거든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꽃이 100송 이상이 피는 장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조그만데 존재감이 딱 드러나는 이 미니어처 장미.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이 꽃은 연한 노란색인 게 되게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어떤 꽃이에요? 향기 한번 맡아보실래요? 네. 향기 너무 좋아요. 계속 맡고 싶은 향기. 저희 집 디퓨저로 쓰고 싶은데요? 이게 찰스 다임이라는 품종인데요. 영국 장미입니다. 영국 장미의 특징이 향기가 아주 강한 게 특징이거든요. 저희 최초 조성할 당시에 장미원에는 영국 장미가 10종에 불과했는데 저희가 향기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지금은 25종 정도의 영국 장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꽃은 되게 신기한데 네. 밑에가 빨간색이고 그렇죠. 위에는 하얀색이에요. 이건 어떤 꽃인가요? 이 탄초라는 꽃인데요. 제가 우리 울산 대공원에 있는 265종 장미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꽃입니다. 이 장미의 어떤 부분이 차장님의 마음을 훔쳤나요? 일단 우선적으로 꽃이 아름다워요. 여러 가지 색상이 나면서 꽃도 크고 꽃이 아름다운데 병해충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조금 손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효자 장미네요. 효자 장미. 장미는 11월까지 피는데 왜 장미 축제 기간에 와서 장미를 봐야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미 풍경은 더욱더 아름답고 재밌기 때문이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장미 축제 기간에 오셔서 장미빛 하루를 만끽해 보시길 바랄게요. 면이라고 다 같은 면이 아닙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손으로 빚어내고 잘라내고 손끝에서 예술 작품이 탄생하나니 면의 신세계, 수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음식은 뭐니 해도 이것! 머니가 아니라 바로 손맛이죠. 근데 그중에서도 면 요리는 손으로 치대고 늘리고 괴롭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일지 저랑 한번 확인해보러 가시죠. 후루룩 찝찝! 오랜만에 보는 북적북적한 식당 안. 이야, 다들 집중하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드시는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여기서도 뭐 그냥 호로록, 저기서도 호로록 면치기가 엄청난데 아니 한번 여쭤볼까요? 맛이 어떤지?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저기 짱 드시네. 안녕하세요. 어떠신가요? 면이 쫄깃쫄깃하고요. 양념이 잘 배해서 맛이 너무 좋아요. 짱 좋아요. 면이 틀려요. 달래기. 100점 중에?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이 집은 면이 다르단 말과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 이 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와,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 손님분들이 스타 장면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또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안쪽에서 지금 이제 곧 스타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잠시만. 수타.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같이 가보시죠. 모두가 극찬했던 이 집의 면 맛은 이 손기술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기법인가? 눈으로 봐도 따라할 수 없는 광경. 면을 늘리고 돌리고 던지고 내 손끝에서 면발이 완성된다. 오늘의 수타 고수. 지금 일반 면이랑 그다음에 수타로 뽑아낸 면이랑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근데 뭐가 뭐예요? 이게 손으로 뺀 수타면이고요. 네. 이게 이제 기계로 뺀 수타면입니다. 윤기가 지금 수타면이 굉장히 탱글탱글 빛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수타면에 이제 부드러운 면과 이제 쫄깃한 면이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이제 들어갔고요. 수타로 여기다가 짜장면 올려가지고 수타 짜장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주문과 동시에 맛있게 만들어지는 특제 짜장 소스와 맛의 핵심인 면발을 삶아주는데 탱글탱글한 면발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면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계로 뽑은 면과 저 수타로 뽑아낸 면을 두 개를 동시에 놔뒀거든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 면부터. 근데 벌써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들자마자 바로 끊겼습니다. 맛은 있네요. 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편. 바로 검거했습니다. 바로 잡았어요. 면발 자체가 수타면 같은 경우에는 입에 들어갔을 때 끝까지 씹히는 동안에도 본인의 탱글탱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로 뽑아낸 면은 먹자마자 일단 여기 이빨에서 바로 끊깁니다. 이빨에 닿자마자 바로 끊겨요. 일단은 제가 한번 살짝 치워보고요. 수타면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탱글탱글함 보세요. 와. 밀가루 속에는 1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수타면을 쫄깃하게 하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치고 늘리는 수타 과정을 거치면서 반죽 사이에 공기가 빠지게 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잘 만나게 되어 글루텐 형성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잡으시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셰프님 혹시 수타 맛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수타만의 쫄깃한 맛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네,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수타면을 찾아 나섰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제가 수타면을 먹고 왔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부산에 수타 면발을 뽑아내시는 분을 한 분을 찾았는데 좀 특이하세요. 공예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저렇게 장인의 정성이 담긴 면은 어떤 식감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 궁금증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와, 대박. 그렇게 열심히 찾아낸 오늘의 두 번째 장소. 여기가 과연 맞을런지.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메뉴가 많아서 흔들리는 동공. 소바, 소바, 소바. 이게 다 뭔 소바? 그러면은 메밀소바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띵동. 뭐 하고 계신 거지? 저기요. 아하, 머리띠만 봐도 고수의 느낌이 폴폴. 근데 설마? 싱크로율 10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 속 주인공이 맞으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수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메뉴판 보다 보니까 메밀소바던데 네. 수타로 가능한가요? 보통 한국에서는 기계로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손으로 합니다. 수타로. 아, 그렇구나. 그 메밀면에 이렇게 칠타 아니에요? 칠타니까 이렇게 막 쳐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 손을 쳤다는 뜻이 아니고 손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만드시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메밀과 밀의 함량이 8:2인 일본 전통 소바의 핵심은 반죽할 때 일정한 리듬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개고 열심히 밀고 마지막은 썰고 썰고? 썰어요? 직접? 우와. 잠시만요. 이게 손을 사용해서 반죽을 만드는 거 끝이 아니라 그 기계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다 자르신 거예요? 기계로 뽑게 되면은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요 각이 사각 정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식감이 좋고 먹는 김이 상당히 좋아요. 그 기계로 뽑아내면 동그란 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도 식감이 좋고 목넘김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자르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1.5mm에서 2mm 정도,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입안에서 식감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성스럽게 썬 메밀면을 그대로 삶아주는데 이 뜨거운 물로 삶아주고 찬물에 빠르게 헹궈주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메밀소바. 면발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두 개를 시키진 않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모리소바고 좌측에 있는 것이 각해소바입니다.
숙주를 여기에 네. 조금만 담아서 예, 조금 담아서 끝만 살짝 살짝 적셔서 그대로 소리를 후룩 내쉬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면 자체가 사각으로 잘라냈기 때문에 목 넘김이 더 좋다라는 말을 바로 알아들었고요. 네. 쫀득쫀득한 이 찰기가 생애 처음으로 이 찰기를 메밀면서 느껴봤거든요. 이게 이름이 흑개소바. 네. 와, 이 육수가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하고요. 목에 넘어가는 순간까지 탱글함. 근데 목을 지나치면서는 그냥 쑥 넘어가네요. 정말 왜 기계로 잘라내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거를 잘라내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봉평산 메밀가루에 손맛이 더해지니 야, 같은 면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정말 오늘 찾아오길 참 잘했다. 음식을 손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말 안에 그 장인분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가득 다 들어가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타면이 훨씬 더 특별한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타면 여러분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한번 같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타하세요. 입에 착착 감기는 수타면의 새로운 매력 꼭 드셔보세요.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렇게 오늘은 뭘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뭘 먹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시고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그 여름에 더울 때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면 또 밥맛도 없고 뭘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동주 씨 얘기하신 대로 여름이 되면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가잖아요. 땀을 흘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대신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또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죠. 짭조름한 음식. 그렇죠. 그래서 조림이 여름에는 참 맛있어요. 조림. 네. 오, 그럼 네. 그 주인공은 뭔가 조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두 글자 갈치 조림. 갈치 조림 뭐 누구나 다 만들어 먹기 때문에 뭐 특별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은영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갈치 조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름에 더 맛있는 생선 갈치. 입맛 없을 때 매콤 짭조름한 갈치조림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보기만 해도 입맛 도는 갈치조림 레시피 공개합니다. 자, 오늘 갈치 조림 만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갈치 이러면은요, 사실은 저는 사시사철 다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심지어 식당에 가도요, 갈치는 언제나 있었어요. 맞아요. 마트에 가면 요즘은 워낙 냉동이나 이런 게 잘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름이 제철이란 말이죠. 그럼요. 네. 야, 지금 제철이니까 갈치를 먹어야죠. 근데 갈치를 저는 좀 네. 손질하는 게 사실은 물론 다 이렇게 잘라서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는요. 근데 씻을 때 씻어도 은색깔. 은갈치 네네. 이게 안 벗겨 계속 남아 있어요. 맞아요. 은빛깔에 네. 그런 것들은 옛날 어른들 보면 밀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혀서 씻어가면서 크게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하면 다들 이제 드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주 씨처럼 막 계속 씻어서 옷이 다 벗겨져요. 그렇게까지 씻으시면 안 되옵니다, 여러분. 갈치가 아니에요. 다 벗겨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우, 갈치 길어요, 길어. 길고 너무 몸매가 좋아요, 우선. 고르네요. 그렇죠. 고르십니다. 네, 자,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오늘 부재료로 쓸 건데 감자. 감자. 네, 그리고 이제 양파, 대파, 그리고 청고추,
예, 근데 이게 뭐죠? 밀가루인가요? 아, 전분하고 밀가루인데요. 아. 네. 얘는 이제 나중에 조금 구울 때 쓸 거예요. 아, 네. 자, 고추장하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후추, 그리고 이제 집에 매실 액은 있으실 테고,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약간의 식용유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조림하실 때 쓰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네.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제 갈치 조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재료를 먼저 준비할게요. 파, 양파, 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감자도 껍질을 깎아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갈치는 토막 낸 후 밀가루를 묻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제 재료를 다 네. 다듬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재료를 다듬으면서 요게 빠졌구나 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 아, 아니 이 조림에서 이 무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오늘 네. 무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조림하면 무를 다 넣죠. 그렇죠. 근데 무가 여름 무는 맛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무는 겨울 무가 맛있죠. 찬바람이 불어야 무가 맛있잖아요. 맞아. 겨울에 무 이렇게 깎아서 먹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청량감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 뭔가 조림을 하실 때 무를 넣는 거는 무가 맛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은 딱 감자예요. 그러니까 네. 여름에 조림하실 때는 무보다는 감자를 선택하시는 게 그럼요. 좋고 네. 겨울에는 오히려 네, 무를 선택하시는 그렇죠. 이 재료를 잘 선택해야 되고 네. 이 로컬 레시피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무조건 있다고 다 넣으면 안 된다. 네. 사실 저는 좀 재료가 있는 대로 다 넣는 편이에요. 아무 생각 그러셨구나. 없이. 그런데 네. 제 차례는 정말 네. 맛있는 재료만 엄선해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 근데 양념장을 제가 안 그래도 만들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게 조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고추장은 잘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또 좀 텁텁하고 깊은 맛이 좀 없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깊은 맛을 주려고 그러면 발효 고추장을 조금 양념장에 이렇게 같이 섞으시면 깊은 맛을 주죠. 근데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 육수 같은 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주부들이 계세요. 저희 엄마요. 아우, 훌륭하시다. 네네네네. 그러면 육수는 만들어 놓으면 육수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죠? 깊은 맛이 우러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굳이 고추장 안 씌워도 돼요. 맞아. 그런데 육수가 집에 잘 없거든요. 다 없죠, 육수? 네, 고추장 쓰세요, 그냥. 고추장을 조금 넣어주면 네. 깊은 맛이 난다. 네. 근데 좀 가볍게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굳이 뭐 넣지 그렇죠. 않아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네.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고추장으로 깊은 맛 내고 고춧가루로 칼칼함 살리고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춰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갈치는 가루를 입혀 미리 살짝 구워서 준비합니다. 갈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한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푹 졸여주세요. 보글보글 금세 맛있는 갈치조림이 완성됩니다. 야, 역시 조림은 네. 냄새입니다. 맞아요. 냄새가요. 지금 이제 군침을 너무 나오게 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빨리 진짜. 먹고 싶죠. 예. 네. 양념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죠? 그러게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됩니다. 갈치를요, 그냥 넣지 않고 네. 이렇게 구워서 넣었어요. 아, 그 좋은 질문이죠. 네. 조림이 사실 이게 쉬운 조리 방법은 아니에요. 갈치 자체가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탄탄하게 하면서 한 번 더 구워주면 또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모양이 이렇게 좀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하시면 조림을 좀 성공하기가 쉽죠. 갈치 조림을 할 때는요, 일단 이 갈치의 형태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네. 구워주는 기름에. 거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빨리 먹어봐야 되겠어요. 빨리 먹읍시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떠드릴까? 네. 양념이 잘 밴 통통한 갈치 한 점. 매콤하고 고소한 그 맛이 밥을 절로 부르는데요. 입맛 뚝 떨어질 때 갈치조림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문제 없겠죠? 아니 숨도 안 쉬고 먹는 것 같아요. 네. 감자는 감자대로 살아있네요. 네, 그러니까 갈치가 일단은요 탱탱하게 살아있어서 식감이 느껴지니까 네, 좋아요. 네, 네. 뭐 거의 으스러지는 게 아니라. 맞아. 거기다가 또 감자 같은 경우는요 아삭아삭한 맛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매콤한
아, 이 고추 아까 넣어가지고 매콤해가지고 매웠죠? 혀끝이 땅땅땅거리네요. 그렇죠. 조림은 근데 매워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밥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조림을. 밥이 없었구나. 네, 그럼요. 갈치가 여름에 제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감자. 네, 공합. 무 아니 네. 감자. 네. 네, 그렇게 해서 2개만 넣어도 사실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자, 또 여기에 양파의 단맛이 또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더운 여름철은요, 좀 짭조름한 음식으로 건강을 네. 지키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까다로울 수도 있는 갈치조림.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비법을 배웠으니까요.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있고 건강한 로컬 레시피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